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대표님의 지식 인사이드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동기부여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까지 그 강사와 또 사업을 하시면서 새벽 기상을 하기로 또 유명하신 분이죠. 자, 새벽 4시 30분에 기상을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새벽 기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뭐 직업의 특성상 새벽 기상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새벽 기상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새벽이라는 이 시간이 되게 영적인 시간이고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뭔가 방해 요소가 제일 적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일어나면 되게 이제 고요하면서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 이분이 이제 처음에 강사하기 전에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새벽 4시 30분에 기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일어나니까 일단은 새벽에 기상을 하게 되니까 일단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아침 시간까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내가 행동한 것들 중에 반성을 하게 되겠죠. 뭔가 좀 바꿔서 해볼 건 없나, 부족했던 건 없나, 실천해야 될 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분은 강사 시절에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한 그 칭찬의 글을 편지글을 써서 학부모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강사가 되는 또 길이 되기도 했고 그 편지를 쓴 것 자체가 이제 후에 지금까지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런 글쓰기의 그런 영향력을 또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한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돌아보면 미래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기상을 무조건 해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루틴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면 습관이 돼야 되니까 루틴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루틴이라는 게 매일 뭔가를 매일 해야 되니까 이걸 매일 실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가 되게 이제 부담이 돼버리니까 하루 못하면은 또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하루 한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조금 부족했지만 내일 또 더 잘하면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루틴이라는 게 우리는 이 매일 하는 걸로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좀 부담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게 결국 습관이 되려면 우리 뭐 21일 지나면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뭐 위클리나 뭐 먼슬리 루틴을 만들어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걸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매일매일 하면 더 좋겠지만은 또 매일매일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루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김미경 그 원장님이 결국은 그 학원의 학생들 수를 늘림으로 해서 20명의 학원의 학생 수가 갑자기 200명이 되는 그 시점을 돌아왔을 때 그때 편지 쓰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학생들을 칭찬하고 그 학부모에게 보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결국은 학생들이 늘어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게 모집을 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는 것들이 이제 기회들이 생기면서 결국 강사의 길로 접어드시고 오늘날 이제 사업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분도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의 동시성의 원리라고 결국은
김미경 원장님이 그렇게 했던 게 이 대표까지 되기 위해 그 베이스가 됐던 게 편지 쓰기,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매일 했던 뭐 편지 쓰는 것도 똑같은 말을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뭔가 재료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또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나는 그 독서가 또 바탕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니까 쓰기, 읽기가 또 더 많이 이제 발전이 돼서 결국은 강사의 그런 길로 가게끔 했고 또 지금은 또 사업을 하는 그죠? 책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결국은 그 앞날에 있었던 하루하루가 지금 미래에 그죠? 지금 현재죠. 지금은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지 오늘 하루 내가 편지를 20통 쏜다 해서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운동을 해서 당장 그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어떻게 연계될지 알 수도 없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발전을 하고 있고 매일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틴을 만들 때는 이런 양자역학의 동시성의 원리를 좀 생각하면서 조금 좀 멀리 내다보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매일 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이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강조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그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만 확보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 고요한 시간에 1차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로 하는 게 이 다이어리를 쓰는 겁니다. 다이어리 쓰는 것들은 왜 그 성공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다 각자의 좀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시간 관리인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를 미리 계획해서 알차게 쓰고자 하는 그런 욕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일단은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고 그 하루를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도 이제는 그 행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쓸 때는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이렇게 시간별로 뭐 만약에 내가 뭐 5시에 일어난다면 5시, 6시, 1시간별로 하든 뭐 30분별로 하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별로 그 해야 될 것들을 계획을 하는 거죠. 뭐 점심시간도 좋고 휴식시간도 좋고 자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시간 동안에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또 넣게 되고 내가 이거를 해보면은 이 시간에 이거를 좀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시간에는 집중해야 되니까 빼야 되겠다. 이런 뭔가 자기만의 그런 루틴들이 또 생기겠죠. 그 계획을 짜는 거에서.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의 효율, 시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24시간을 살아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쓰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서 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짜투리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에 내가 나는지를 알 수 있고 더 내가 이 시간에는 좀 더 이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또 반성하게 되고 또 뭔가 내가 또 해야 될 것들 또 목표라든지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리 서기는 처음부터 물론 잘 안 되겠지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새벽 기상을 하라 이게 아니고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뭐 많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하루를 좀 더 알차게 계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거를 이제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벽 기상을 하면 우리가 결국은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5시에 일어나려면 빨리 자야 되겠죠. 그래서 늦게 자면 너무 피곤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이 수면 시간을 또 조정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불필요한 일들을
저녁에 하는 것들을 빨리 뭐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취소하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낮에 더 알차게 쓰거나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그런 계획들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지 또 이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또 자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또 뇌는 또 열심히 또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수면 시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실 없기 때문에 꼭 확보해야 되는 시간, 7시간, 뭐 너무 많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 기록을 좀 추천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쓰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김희경 대표님의 그 인사이트를 전해드렸는데 저도 항상 이분 강의를 한 번씩 이렇게 들을 때 되게 경험에서 우러나는 찐 그런 경험담이 결국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뭔가를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